유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결국 FOMC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거든요. 이제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하키시 퍼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혹은 뭐 이제 매파적인 동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아마 금리를 인상을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 테이블에서 오프하지는 않겠다라는 가능성을 제시를 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봐요. 이제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제 FOMC 내일 볼 거에 대한 예측 두 가지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이번 FOMC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금리 동결을 예측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내놨고요. 그리고 현재 이미 6월 FOMC에서 원래 연준 위원 중 18명 중 6명이 3분의 1보다 조금 안 되는 인원, 맞나? 3분의 1이구나. 딱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 이미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했어. 자, 여기서 이제 3명만 더 추가가 되면 반 이상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말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표현한 인물이 18명 중 6명이에요. 자, 그렇게 연준위원들이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의 생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연준위원들이 아마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투표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측에 대한 두 번째. 자, 일단은 금리 예상 관련해서, 인상 관련해서 경제학자들 중 50%가 일단 금리 인상을 한 번은 더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0%, 나머지 30%는 금리 인상을 두 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20%가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요거는 뭐, 조금 고민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페드워치 툴에서는 의견이 좀 다르긴 해. 자, 페드워치 툴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자, 선물 기준으로 공식을 가지고 책정되는 페드워치 툴 시장으로는 어떻게 시장에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반영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50% 이상이고요. 사실상 6, 70%가 이번 금리가 마지막. 자, 일단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목해볼 만한 팩트 두 가지는 점도표에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것. 첫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번 FOMC가 나면 딱 우리가 쳐다봐서 야, 금리 동결했어 이거 보고 점도표를 봐야 되는데, 그 금리 점도표에서 나오는 부분 중 첫 번째가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에 대한 의견이에요. 자, 일단 결국 최근 연준 위원들이 계속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더 높고 더 오래라는 관점을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경제도 잘 버텨주고 있고, 사실 금리 인상이 이미 막바지야. 일단 뭐 한 번 올려봤자 한 번 더가 끝이야 사실상. 이미 연준 위원들도 얘기를 했지만 금리 인상이 막바지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 한 번 더 금리 인상, 아니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부터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안에서 이제 점도표를 통해서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 인하 시점이 과연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2분기인가, 혹은 애널리스트가 기대하고 있는 3분기인가, 아니면 파월이 얘기했던 것처럼 4분기가 넘어서 금리 인하가 나오는가 라는 게 사실상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시장은 2분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나오면 주가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일단 애널리스트는 3분기, 시장은 2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준위원은 4분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또 마지막으로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원래 이게 사실 저는 잭슨홀에서 나오겠지만 잭슨홀이 얘기가 안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뭐냐, 중립금리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누가?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굉장히 신빙성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얘기를 했던 게, 아마 이번에 나오게 될 longer run neutral rate이, 이게 보통 점도표에 나오거든요. 연준이 생각했을 때 안정적으로 인플레이션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금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사실상 원래 이 점도표에 찍혀 있어요. 그걸 바로 longer run neutral rate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게 장기 중립 인플레이션, 장기 인플레이션 2%에다가 원래 R스타라고 해서 중립금리, 이 R스타 0.5%를 더해서 중립 실질금리를 더해서 2.5%를 보통
장기 중립금리 혹은 LNR 혹은 점도표에 과연 장기 중립금리가 얼마로 설정되어야 될까가 연준이 찝어주거든. 근데 이 LNR이 일단 이 R스타라는 부분이 올라야 된다라는 게 일단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의견이었고, 반대로 이번에 얘기했었던 빌 에크먼이 얘기했던 부분은 장기 인플레이션 수치가 올라야 되기 때문에 이 장기 중립금리가 올라야 된다는 게 빌 에크먼의 의견이었는데, 과연 이것들이 진짜로 과연 올라가게 될지, 만약에 장기 중립금리가 올라가게 될 경우 시장은 크게 타격받을 겁니다. 만약에라도 이 장기 중립금리가 아마 2.5%를 넘은 2.75%에만 찍혀도 0.25%만 올라가도 내일 장기 금리는 크게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 주식시장에선 커다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두 가지 팩트가 점도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장기 중립금리를 건드리긴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동결 아마 할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조금 애초에 시장의 의견들이 다 나눠져. 다 나눠집니다. 애널리스트들 중에서는 뭐 3분기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2분기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중립금리도 뭐 올린다 안 올린다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시장에 영향성이 있을 거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거는 편집 영상으로 올려야겠다. 오늘 너무 말이 잘 나오네. 술술술 잘 나와서 어저께 연합경제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제 채널에서도 편집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